네, 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미대 입시 선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유령 도팔씨 인사드립니다. 패트릭의 몸을 빼앗고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능 점수 체계의 진실. 점수 체계의 진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수능 준비로 미대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만 이제 하는 시즌이거든요. 이 수능 점수 체계가 우리 때랑 많이 달라요. 근데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만 알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이 그냥 나온 점수에 실망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실제로 점수가 나와 봐야 이게 본인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본 건데 이렇게 성적표상에서는 좀 안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의대 가야지. 이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즘에는. 네. 보시면 한국사하고 영어는 이렇게 등급으로만 나옵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 100분위 그리고 등급이 나옵니다.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표준 점수가 산출이 돼요. 그리고 그 표준 점수에 따라서 이제 전체 수능 본 수험생에서 몇 퍼센트 안에 자기가 드는지에 따라서 100분위가 나오고, 그 100분위의 그 구간을 잘라놨거든요. 그거를 보기 쉽게 등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일정 점수만 되면 저 등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마지막이 몇 등급입니까? 9등급이요.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보기 편한 게 등급이잖아요. 그냥 숫자로 쭉 나오니까 1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 9등급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다 나오면 이제 난 잘 봤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를 보게 되죠.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는가. 그다음에 표준 점수인데 요 점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들은 이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선원쌤,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영어부터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 영어부터 하려는 이유는 영어가 쉽기 때문에 일단 쉬운 과목부터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영어 등급표군요. 본인의 원점수가 최고점이 100점인데 이제 90점 이상만 되면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89점부터 80점까지 2등급.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으로만 표시되는 거죠.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등급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각 대학마다 우리는 영어를 몇 점을 줄게라는 점수 방식이 있어. 그거를 100분위로 주기도 하고 표준 점수로 주기도 해요. 또는 감산하거나 가산하기도 해요. 약간 영어는 보면 변별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89점 받아도 2등급, 80점 받아도 2등급이거든요.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반영 비율을 많이 하는 대학교는 사실 많이는 없어요. 91점 맞으면 1등급. 1등급이고 네. 99점 맞아도 1등급. 1등급인데 네. 등급별로 점수를 학교마다 다르게 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80점 맞은 애들은 아싸고 89점 맞은 애들은 되게 억울하네. 억울하죠. 1점 차이로. 근데 대부분 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되게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이 과목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자, 한국사는 필수예요. 네, 왜 필수라고 적어놨냐면 한국사가 점심 먹고 치러져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등급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등급이라고 해서 몇몇 과목의 등급의 합이 어느 정도면 통과야 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수시에서. 국영수 등급의 합이 5등급만 들면 우리는 합격할 거야 라는 그 최저학력 기준을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보고 너 2등급 나올 것 같아. 그리고서는 나가버려요. 천지신명이시여. 실화인가요? 감독관이 너 이거 괜찮아? 라고 여러 번 물어봐도 서명하고 나간 경우가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한국사는 필수여서 한국사를 안 보면
수능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도 한국사는 보고 나와야 된다. 설마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모르고 실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세상엔 여러 학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예요. 보고 나오셔야 돼요. 한국사도 등급으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원점수가 본인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돼요. 표를 보니 최고점은 50점이고 40점 이상이 1등급. 등급별로 5점씩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등급을 기반으로 이제 감산하거나 가산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점수는 좀 미미한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1점, 뭐 3점, 뭐 이런 1000점 만점 중에 1에서 3점이면 미미하긴 하네요. 감산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3점 뭐 이 정도인데 이것도 1등급부터 한 3등급이나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점수를 이렇게 묶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등급 안에만 들면 우리는 감산이 없어. 빵이야. 그래서 한국사는 대부분 그래도 요 3등급 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못 보더라도 점수는 거의 영향이 없다. 선원쌤,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필수가 돼버려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사건들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좀만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 점수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한국사는 시간이 없으면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는데 뭐 이과나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1, 2점도 되게 소중할 수는 있죠. 아, 해야지. 한국사는 해야지. 한국 사람이. 다음은 이제 백분위. 등급이 나왔는데 네. 그 안에서 갈리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의 수험생에서 어. 몇 퍼센트 안에 들었냐를 이제 체크해주는 점수인 거예요. 100분이 이제 100이 최고고 0이 최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위로 따지는 거예요. 하위 100. 이다 보니까 하위 100이면은 1% 이내 드는 학생인 거지. 그다음에 99면 상위 1%인 학생인 거예요. 근데 점수를 이제 역으로 높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위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고, 그래서 1등급은 96%까지는 1등급을 주는 거야. 100부터 96까지. 그다음에 89는 2등급. 그다음에 77, 3등급. 이런 식으로 64, 45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요 100분위 안에 들면 자기가 이제 보기 편하게 등급으로 하는데 네. 요 100분위로 보는 학교들이 있죠. 표준 점수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줘요? 학교에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활용 지표가 100분이다. 우리는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할 때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겠네. 그렇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분위의 계산식을 보면 100분위 계산식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수능 점수에서 받은 저 100분위 점수 있죠. 네. 보통 국어 100분위 나오고 탐구도 100분위가 나오는데 영어는 학교마다 등급에 따라서 주는 점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100분위 점수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저거는 학교마다 확인해야 되고, 반영 비율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우린 40%야, 영어는 20%야, 탐구 두 과목에서 40% 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인의 100분위에서 반영 비율을 곱하면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쭉 계산했더니 총합이 82.6, 반영 비율이 이런 대학에서는 본인의 100분위 평균이 82.6인 거예요. 거기서 600점 만점이냐 수능이 60% 반영하면 보통 1000점 만점이니까 네. 600점이면 6 곱하는 거고 400점이면 4 곱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것도 이제 학교에서 정해주는. 네, 학교에서 수능의 비율, 반영 비율이 어느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러면 수능 반영 비율 말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요? 실기 반영 비율.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00점이면 그러면 600점이 어떻게 보면 수능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70%, 700점도 있고 한데 뭐 700점, 800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600점이 정말 많아요. 상위 대학교 중에서. 그러면 400점이 실기 점수고. 네, 그쵸. 400점이 만약에 수능이면 600점이 실기 점수가 되는 거고, 단지 600점이냐 400점이냐는 거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거지만 사실 100분위의 1점이 6배수가 돼버리는 거지. 400점 만점은 4배수가 되는 거고. 선원쌤, 학교마다 100분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던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0분위로 자기의 수능의 평균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학교마다 반영 과목과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00분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표준 점수. 선원쌤,
표준 점수는 무엇인가요? 표준 점수는 뭐냐면 전체 본 학생이 있죠. 10명이면 이 10명의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 점수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느냐를 나타내 준 점수야. 아하. 응시생이 받은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 즉, 일종의 평균과의 거리네요. 전체 응시생 중 자신이 속한 상대적인 서열을 알 수 있겠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쉬우면 애들이 평균적으로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균에서 거리가 멀어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 다양하게 분포되겠군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늘 매해 바뀌어요.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그러면 2개 남죠. 국어랑 탐구. 이 2과목의 표준 점수는 매번 바뀌는 거야. 학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알아야 돼요. 학생도 알아야 되고. 표준 점수는 매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이제 2020학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표준 점수, 최고 표준 점수를 보자고요. 140점도 있고 134점도 있고 150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100분위는 다 100이에요. 선원쌤, 작년과 재작년 점수 차이가 너무 큰데요. 2개의 난이도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150점에 가까우면 진짜 완전 헬 오브 헬이었던 거지. 134는 난이도가 쉬웠던 거고. 그러면 국어에서의 변별력이 훨씬 더 커지죠. 시험이 어려운 경우 고득점과 저득점 학생의 점수 차이가 커져서 실력이 뚜렷이 드러나니까 변별력이 커지는 거로군요. 그래서 1등급 컷을 보면 100분위를 봐봐요. 100분위는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100하고 1등급 컷에 96 해서 점수 차이는 4점 차이거든요. 이거는 늘 매해 같은 거야. 난이도와 상관없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점에서 1등급 컷이 13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17점이죠. 2023학년 때는 쉬웠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어떻게 돼요? 8점 차이가 나네요. 난이도가 아무리 쉬워도 100분위보다는 점수 차가 벌어지네요. 관건은 점수 차이가 심하냐, 덜하냐, 겠군요. 그리고 표준 점수의 특징이 뭐냐면 점수가 이제 등급이 내려갈수록 어디 가까워지냐면 평균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100분위는 내려갈수록 점수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죠. 근데 표준 점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죠. 근데 난이도하고 또 상관없이 지금 1등급 컷을 보면 너무 쉬웠던 2023년을 빼고는 비슷하네요. 2등급 컷도 비슷하죠. 3등급 컷 오면 되게 비슷해지죠. 그러면 본인이 가채점한 원점수로 미리 등급 컷을 파악해서 표준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미리 대학을 산정할 때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점수가 형성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고 점수는 모르죠. 나와봐야 알아요. 그거는. 이 특징을 보면 1등급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보다 보통 점수 차이가 이렇게 좀 벌어지거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1등급 컷하고 표준 점수는 보통 표준 점수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학교는 어떤 점수를 쓸 것 같아요? 표준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 대학교들은 표준 점수를 써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표준 점수보다 100분위의 간격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학교일수록 무슨 활용 지표를 쓸 것 같아요? 100분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등급 구간, 작년 기준으로 국어 영어 표준 점수를 보면 1등급 구간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100분위가 100이야. 100부터 96까지 다 1등급인데 100분위 100에 해당하는 애들의 이 표준 점수를 봐봐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에서는 150점이나 142점이나 다 똑같은 100이군요. 표준 점수로는 무려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누가 더 우수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등급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142점을 받은 학생은 자기가 대학교를 지원할 때 표준 점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쓰는 게 자기보다 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0점은 무조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럼 141 같은 경우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나 똑같으니까 아니죠. 쟤도 사실은 자기보다 위의 점수가 훨씬 많죠. 9점 차이나 나죠. 있으니까. 근데 100분위는 1점 차이밖에 없죠. 그럼 저럴 때는 100분위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대학교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상위권 대학교는. 이 정도면 매우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인데 자기보다 위냐 아니냐는 걸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141점부터 그래들도 되게 억울하겠네. 네. 근데 뭐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미대 입장에서 미대를 지원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주 극상위권 대학교 만약에 문제 국어가 매우 어려웠어. 근데 내가 서울대를 지원해.
그럼 143점하고 150점하고 동일한 1등급이어도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요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를 보면 가군에 이렇게 대학교를 보고 나군 대학교, 다군 대학교를 보면 대부분 어때요? 상위권 대학이죠. 이런 학교들이 결국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사실 좋은데 학교마다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수능을 계산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계산해서 사실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지. 아,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원을 보내잖아요. 학원에서 해주는구나. 학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원들이 이 정도까지 아는 선생을 내가 잘 못 봤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술학원은 뭘 강조해? 실기를 강조하죠. 실기해라 이놈들아 이거지. 그리고 이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해보거나 학교를 꼼꼼히 점검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냥 등급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너 1등급이니까 무조건 가능해. 시기만 잘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어의 수능 계산식은 크게 3개로 나눠요. 약간씩 차이는데 크게 3개예요. 그다음에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능에 찍힌 표준 점수예요. 요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교가 서울대, 홍대, 국민대예요. 아, 여기 제일 좋다고 하는 데네. 네. 근데 이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이제 과목별 비율이나 뭐 계산식이 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학교인 거고, 두 번째는 최고 표준 점수. 아까 작년 같은 경우에 최고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잖아요. 그 최고 표준 점수에서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를 나누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예요. 그다음에 고정값 대비 취득 표준 점수를 나누는 학교가 있어요. 건국대예요. 최고 표준 점수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고정값 200이라든지 아니면 160이라든지 이렇게 고정값으로 정해놓고 분모로 두고 분자는 너의 취득 표준 점수를 쓸 거야 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그 학교의 총점에서 크게 막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긴 해요. 또는 매년 그 지원하는 애들의 평균 총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안 벗어나는데, 그리고 최고 표준 점수와 취득 표준 점수 나누는 학교는 거의 그 점수가 딱 떨어져요. 우리가 1000점을 그대로 반영할 거야. 그럼 1000점이 나와요. 계산하면. 근데 고정값으로 나누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점은 600점인데 내가 다 맞았어. 만약에 올 1등급에 올 만점이야. 그래도 총점이 600점이라고 하는데 600점이 안 나와. 왜냐면 분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건 총점이 왜 600점이라는데 내 점수는 왜 400 몇 점밖에 안 돼? 난 점수 잘 본 것 같은데? 라는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고정값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점수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취득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에는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번이 깔끔하네. 네,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배점이 300점이야. 그리고 최고에서 자기 표준 점수를 나눠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정값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점수 차가 절대적으로 그러면 2번 방법이 가장 크고 1번 방법이 점차가 제일 적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총점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이렇다예요.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식을 쓰는 거다. 선원쌤, 국어 영역보다 탐구 영역이 더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대부분 근데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학교별로 점수 계산하는 선생님도 드물 뿐더러 사실 이 점수 계산식을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쓰는 원장님들을 봤거든요. 프로그램이 정확한가요? 후기가 궁금한데요. 그 프로그램에 좀 단점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집 인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이 이동했다든지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으면 보정이 좀 돼야 되는데 보정 없이 조금 하는 것도 제가 간혹 보긴 했거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해하는 게 좋을 거다. 프로그램 결과값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사전에 여러 조건을 잘 체크해 봐야겠군요. 탐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보통 미대를 준비하는 애들은 사회탐구 영역을 준비하는데 과목만 9종류 아닌가요? 그래서 복잡하군요. 지금 그렇죠. 제가 여기선 6과목만 했는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탐구는 각 과목별로 애들이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과목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요, 안 달라요? 맙소사. 난이도만 다른 게 아니라 응시 인원도 다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최고 표점이 늘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경제나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73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윤리와 사상은 어때요? 문제가 쉬워서 63점이에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아까 7%여서 도합 11%잖아요. 근데 만점을 11%가 넘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으냐면 2등급이 사라져요. 그래서 작년에 2등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3등급이에요. 아니, 그럼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3등급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10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3등급 100분의 1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착오를 하는,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윤리와 사상으로 내가 1등급 맞았고 정치와 법으로 내가 2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잘 받았어요? 표준 점수로만 보면 정치와 법이 더 높지만 등급은 윤리와 사상이 더 높군요. 그렇다면 100분위도 차이가 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오해를 하죠. 딱 봐도 등급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등급으로만 뭔가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선원쌤, 아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는 73이고 윤리와 사상 63이야. 둘 다 만점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그대로 반영한 학교 기준으로는. 그냥 무조건 10점 차이가 나는 거야. 같은 1등급이어도. 정말 복잡하군요.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나보다 잘 본 애가 있는지 없는지. 수능 점수 발표 전날에 수능과 관련돼서 나라에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나라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 정도로 자세하게는 안 하는데 올해는 뭐가 어려웠고 몇 %였고 몇 명이 받고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이걸 엑셀 파일로 다 올려줘요. 최고 표점은 얼마 몇 점이고 여기 몇 명 받았고 이거 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능 전날에 다운로드 받는 거야.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지 내가 윤리와 사상을 봐서 1등급을 받았지만 내가 다른 과목을 본 애들보다 어때요? 못 본 거예요, 1등급이어도. 그 다음에 정치와 법을 내가 2등급 찍었어. 하지만 꽤 잘 본 편에 속한 거죠. 알면 알수록 복잡한데요. 그럼 이제 계산식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산식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취득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 학교, 서울대, 홍대, 국민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73점과 63점이 그대로 점수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대학교예요. 어려운 거 잘 봤어. 근데 어떻게 뭐 난이도가 그렇게 나온 걸. 억울하지만 그냥 들어가요. 여긴 어쩔 수 없어. 과기대는 아까 국어도 어떻게 했어요? 최고 표준 점수 표준 점수를 나눴죠. 그렇게 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또 골대로 과기대가. 자, 우리 계산식을 한번 봐봅시다. 작년에 윤리와 사상을 받은 애야. 얘는 3등급이 떴어. 근데 3등급의 표준 점수가 60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100분위는 77이 떴단 말이에요. 표준 점수 63점이야. 최고 표준 점수가. 경제를 봅시다. 1등급이고 표준 점수 73이고 자기의 표준 점수는 68이 나왔어요. 1등급이지만 최고 표준 점수 73이고 100분인 96 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아요? 표면상으로 보면 경제가 훨씬 높거든요. 1등급이고 100분인도 96이잖아요. 윤리와 사상은 3등급이 77이잖아. 근데 과기대 기준의 계산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윤리와 사상 본 애가 훨씬 점수가 높아요. 최고 표점에서 자기 표점을 나누는 계산식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100분위가 95%가 되는 애야. 쟤는 93이 되는 애고. 그러니까 얘가 77에서 95가 되는 애야.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이 이 난리가 났어. 2등급이 사라지는 난리가. 하지만은 그거는 만점자가 많아서지 내가 한 문제 틀렸는데 100분위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표준 점수는 어때요? 한 문제 차이니까 점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받은 애들은 대학교를 사실 지원할 때 어디를 지원하는 게 더 좋아요? 과기대를 지원하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실제로 받은 100분위가 많이 보정이 되니까. 내 수능 점수만 믿고 학교를 고르지 말고 다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이거를 사실은 선생님이 이 해의 윤리와 사상 최고 표점은 이 정도네? 그럼 3등급을 받은 애도 나쁘지 않은 점수네? 과기대식으로 계산하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해에. 근데 이건 난이도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 그런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야. 매년 확인해야 돼. 체크해야 돼. 개인이 다 파악하기엔 좀 벅차 보입니다. 개인이 대부분 모르죠. 부모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는데 이건 사실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데 저도 진짜 오랫동안 공부한 거거든요. 학교별로 다 계산해보고 왜 이런지. 왜냐면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늘 얘기 듣는 게 뭐야? 오직 실기거든. 근데 저는 실기 이전에 3등급을 받은 윤리와 사상 받은 애가 과기대를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계산식을 모르면 어떤 선생님은 잘못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얘 인생은 뭐가 돼?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지. 어떤 학생들은 그러기도 해요. 뭐냐면 경제로 보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애랑 윤리와 사상을 지원하는 애가 있어. 근데 둘 다 이 점수 체계를 몰라. 근데 표면상으로는 경제가 높아. 근데 실기를 윤리와 사상 애가 자기랑 비슷하게 했단 말이야. 자기도 잘 본 것 같아. 근데 경제 본 애는 떨어지고 윤리와 사상이 붙었어. 그럼 이제 이게 왜 떨어졌냐? 그렇지. 또는 내가 예비야, 경제 본 애가. 그럼 내가 왜 윤리와 사상보다 점수가 높은데 왜 내가 예비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판단해? 너 그냥 실기를 좀 더 못 봤나 봐. 실제로는 아니야. 왜냐면 100분위에서 오면은 거의 19점 차야. 그렇지. 이렇게 따지면은 실기를 비슷하게 보면 이쪽이 가는 이쪽이 거야. 점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수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실수할 여지가 너무 큰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귀찮아서 과기대 같은 경우에 100분위로 만약에 계산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네요. 네. 탐구는 또 지랄 맞은 게 이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탐구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걸 보정해줘요. 또 대학이. 보정을 해줘야 돼. 그 보정해준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까 말한 4개 대학교 있죠. 서울대, 홍대, 국민대, 과기대 빼고는 거의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탐구를 너네들이 봤잖아.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해줄게요. 대학교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학생이 그 탐구 과목에서 취득한 100분위를 기반으로 점수를 새롭게 주는 거예요. 과탐하고 사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요. 근데 요거는 문이과,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에서 과탐을 본 애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위를 기반으로 그럼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냐. 그럼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또 특징이 또 있어. 봐봐요. 정치화법을 취득한 표준 점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세계지를 취득한 표점이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100분위가 100이라고 쳐. 근데 100분위를 기반으로 표준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를 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중앙대가 작년에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야. 그래서 그래서 100분위를 기반으로 둘이 100일 때 표준 점수를 70.86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치화법이 원래 취득한 점수는 몇 점이에요? 73점이죠. 네. 그럼 쟤는 몇 점이 깎이죠. 세계지리는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해 주는 거야. 둘을 맞춰 주는 거지.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마다 이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가 자기의 점수가 아닌 거지. 와, 뭐 이렇게 복잡해. 네. 그래서 정치화법은 점수가 자기 점수가 내려가는 거고 세계지리는 올라가죠. 그 보정된 점수로 계산해야 돼. 아, 그냥? 네. 그러니까 저걸 쓰는 거야. 변환 표준 점수. 변표. 취득 점수 안 쓰고? 네. 변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자기가 점수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원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한 10일 전쯤에 변환 표준 점수를 사이트에 올려요. 자기 입학처에. 그 엑셀로 올리거든요. PDF나.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 변표를 활용한 점수 계산식이 또 있어. 이거를? 네. 와, 완전 학교마다. 야. 그래서 아까 건대 같은 경우에는 고정값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정값에다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해서 계산해야 돼. 그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어. 계산하기 귀찮아. 그냥 너네 변환 표준 점수 그냥 더해서 써. 가산해서 써. 총점에 그냥 더해. 뭐 이렇게 쓰는 대학교. 대표적인 중앙대가 있고. 그다음에 변표에서 나온 점수를 더하기 100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한 경희대가 그런 식이죠. 이 점수들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그냥 원점수로 하면 제일 깔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때가 원점수였잖아요. 네, 그냥 원점수는 내 위치가 없어.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GPS를 아하, 그렇군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상위권 애들의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표준 점수의 체계가 있고 중하위권 애들의 점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100분위가 있는 거죠. 두 개를 구분해줘서 준 다음에 대학교별로 본인한테 유리한 점수 체계를 쓰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가면 100분위보다는 점수 차이가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급에서 지원하는 대학교들 중에 표준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 점수가 대부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분위보다는. 학생들 점수 차이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실기의 중요도가 높아지겠군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본인이 등급이나 100분위가 좀 밀렸는데도 실제로 들어가는 점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기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 그래서 나 너무 점수 나는데 나 붙었어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학교를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학교를 저는 대부분 다 계산해요. 우와, 선원쌤, 학생들 못지않게 입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럼 보통 학교를 먼저 정하나요? 아니면 점수를 보고 전략을 세우나요? 점수를 일단 산출을 하는데 입시를 오래 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가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죠. 근데 수능 점수가 보통 수능 보고 나서 한 3주 뒤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는 애들의 가채점 기준으로 실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예상 점수를 잘 알아야지. 그때 만약에 오차 있게 계산해버리면 대학교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점수 계산식을 대부분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여기 학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점수 계산식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해보면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탐구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네, 취득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 그다음에 변환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교. 되게 많죠. 이렇게 변환표준 점수를 근데 대부분 많이 써요. 예, 고려대, 연대, 뭐 이대, 성대 다 변환표준 점수 쓰니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취득표점 나누기, 뭐 최고표점 요거는 서울과기대가 거의 유일한데 다른 학교들 중에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상당히 수능 점수는 우리가 받은 성적표가 절대값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늘 변수들이 있고 생각보다 자기가 잘 본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보정도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해요. 사실 아까 변화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백분위는 높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쉬웠어 라고 하면 변환표준 점수를 반영한 학교를 쓰는 거고, 자기가 어려운 과목의 탐구를 봤는데 너무 잘 봤어 라고 하면 취득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보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대학교를 지원 여부를 따지는 게 대학교를 합격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롤 같은 경우에도 그 개수에 어떤 템을 맞춰야 딜이 잘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학교 지원도 우리 때 감성을 대부분 갖고 있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 우리 때는 원점수였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원점수 너 총점이 몇 점이야? 이거만 보는데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등급만 보게 돼요. 왜냐면 등급이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시 빼고는 거의 쓸 데가 없는 거고, 사실 국어하고 탐구 이 두 과목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대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이 개념을 매우 잘 아셔야 사실 정확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만약에 고3 기준 처음이잖아.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어딜 가서 상담을 받거나 대학교의 지원 여부를 좀 따질 때 또 왜 그러냐 근거를 한 번은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서 등급이 이래서 이러면은 너무 아마추어라는 거야. 등급이 1등급이니까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세대처럼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의 수준인 거야, 그 선생이. 그래서 이 학교는 이런 식의 계산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합니다. 이제 어머니 보세요. 올해 수능 그렇지. 요 데이터가 이래요. 이런 식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부모님들이 납득을 하는데, 그렇지. 그냥 등급이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엔 그렇죠, 맞아요. 과기대 탐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점수가 바뀌는데 우리 애가 이 점수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라고 했을 때 네, 됩니다 라는 이 근거를 보여주는 되면 꽤 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선원쌤도 실력이 대단하신 거네요. 학생들도 봐야겠지만 학부모님들도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수능 점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요즘엔 부모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사실 미대에서 뭐 예체능 중에 미술이 가장 돈이 덜 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시에서 이 특강을 들어가게 되면 돈이 진짜 몇백 가지거든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깨지게 되는데, 이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해서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데서 준비를 해야, 너무 잘못된 정보나 방향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재수하게 돼요.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정말 유익하네요. 그리고 학생들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들도 본인의 수능 점수만 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철저하게 좀 계산해보고 학교별로 좀 찾아보면 본인의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겨내서 예, 한 해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진짜 유익하다. 이거는 솔직히 오늘 거를 보고 나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힘들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를 좀 빨리 알아서 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뭐 자문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진짜 뭐 정 안 되면 진짜 뭐 안 되면 프로그램을 사서 뭘 한다든지 네네. 해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지. 야 이거는 너무 전문 영역인데 정말. 수시 정시로 나눠진 것도 힘든데 정시에서 또 점수 체계가 이러고 학교마다 계산식이 또 다 다르고 반영하는 활용 지표도 다르고 과목의 비율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갈 수 있는 최선의 진짜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 이 영상으로 입시 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릭의 몸도 이제 다 뺏은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